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저와 함께 입력을 해볼 거고요. A열의 너비는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머리글 있죠?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들어가셔가지고 1 적으시면 되고요. 꼭 1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안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목은 병합을 나중에 하고 일단 글자를 좀 써 놓겠습니다. 연말 고사 성적 일람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C3셀에 번호부터 되어 있고요. 열 제목을 이렇게 먼저 다 써놓으셔도 돼요. 국어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Alt 엔터를 치면 두 줄로 되죠. 이런 연습은 여러분들께서 손에 익히시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Alt 엔터 치고 괄호 열고 100 이렇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료 입력할 경우가 많지 않아서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학도 100, 또 100, Alt 엔터 치고 제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점 입력하시고요. 순위 등급 기본 가치를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지를 하고요. 제가 음소거 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들어왔고요. 네, 번호는 우리 1부터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려면 1을 쓰고 우리 채우기 핸들에다가 커서를 대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끌어주시면 1씩 나올 거예요. 우리는 1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1씩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컨트롤 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그냥 채우기를 해요. 일단 채우기를 하시고 이 채우기를 한번 하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채우기 옵션은 따라다녀요. 채우기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있다고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걸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값으로 바뀌는 그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성명은 제가 그냥 써볼게요. 통일종으로 그냥 다 통일하겠습니다. 성명이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 있었잖아요. 이거 블록 잡고 내용을 쓰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동시에 이 블록 잡고 내용을 쓰게 되면 블록 안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제가 여기다가 95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동시에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블럭을 끄지 마시고요. 그냥 95 이렇게 써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동시에 한꺼번에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 데이터 수치값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데이터를 좀 바꿔볼게요. 중간중간 한 번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면 돼요. 총점은 쓸 필요가 없네요. 지워버릴게요. 점 중간에 94점, 85점 이렇게 그냥 임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총점 순위, 등급, 추천 여부는 구해볼 거고요. 밑에 독한 병합을 해서 여기도 병합을 한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병합된 정보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계 평균, 최고점, 최하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순위 쪽에 보시면 이제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 이렇게 쓰시고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일씩 커지죠. 숫자와 문자가 혼합이 된 데이터는 숫자만 이렇게 일씩 커지게 되죠. 자동 채우기 활용하시면 입력이 편하실 것 같고 요 아래 두 칸 병합하셔가지고 추천 인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든 테두리를 전체 데이터가 다 포함되도록 잡으시고요. 테두리 쪽에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가 전부 다 칠해지고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 테두리는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시고 굵은 상자 테두리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바깥 테두리가 진하게 적용이 되고요. 제목줄을 처음부터 이게 몇 칸인가를 세워서 옆으로 쭉 병합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요. 우리는 K까지 데이터가 써져 있는 거를 보시면 K까지 병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꼭 제목을 병합하는 것을 맨 첫 번째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표 만들어지는 거 봐서 뒤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16 정도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쪽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대각선 같이 슬래시 모양 쳐진 거 있죠.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인가요? 이렇게 3개 하고 이쪽에도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 하고 범위를 컨트롤 키 누르고 함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여기 3개를 잡을 때는 그냥 잡고요. 추가로 된 범위가 있을 때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3개를 잡아주시면 두 영역을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셀 서식에 가시면 테두리라고 있고요. 이 테두리에서 원하시는 방향에 이쪽에 있죠. 이 빗금을 슬래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색깔이 좀 들어가 있네요.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평가 1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순위하고 총점 이 두 칸을 병합을 해서 여기다가 평가 1이라고 쓰고요. 여기 두 칸을 또 잡아서 병합을 하고 날짜 값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테두리를 이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하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바깥쪽을 한번 더 씌워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 여기만 중간 세로만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칸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선택을 하시고요. 두꺼운 선으로 이쪽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셀 서식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테두리를 하고 여기를 어떻게 지울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밑에 부분만 여기만 테두리를 하시고요. 여 위에만 따로 테두리를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지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여기만 테두리를 그려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평가일을 한번 처리해 볼 건데요. 평가일은 오늘 날짜 우리 쓰라고 했고요.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지난 시간에 투데이 함수를 했기 때문에 투데이 함수가 뜨네요. 투데이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투데이가 여기 최근에 사용한 거 없으면 모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투데이로 하시고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값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인수가 필요 없죠.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날짜는 바뀌는 값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27 오늘이 화요일이니 수요일이죠. 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요 날짜 값을 이렇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하실 수 있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가 가지고 자 월을 뜻하는 단어는 m이었어요. 한영께 바꿔주고 그다음에 슬래시 bd 이렇게 적어주죠. m하고 d를 한 개씩만 써도 이 값은 뭐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10과 27은 자체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m과 d를 한 개씩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저희가 A 3개 썼었죠. A 이렇게 적어주면 수 A를 4개 쓰면 수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수까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적어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값을 써서 보이는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인 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 이거는 텍스트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요 셀은 우리 아까 날짜 함수 썼잖아요. today라고 값이 나오죠. 보이는 모양만 이렇게 셀 서식일 뿐 결과 날짜 값이라는 것을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총점은 우리 sum 들어가시면 되죠. 함수 합계를 구할 때는 sum 함수 사용하시고 fx 눌러서 모두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가셔갖고 자, 키보드 입력 상태 확인하시고 S를 누르거나 SU를 빨리 누르면 된다 그랬죠. 첫 두 글자를 빠르게 누르시면은 SU니까 좀 더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썸을 찾았고 확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이 홍길동 첫 번째 있는 홍길동에 이런 값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되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총점은 400점이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 점수를 주려고 해요. 기본 점수 뭐 30점을 주겠다. 여기다가 30점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기본 점수 30점 이렇게 써놓으면 계산 안 됩니다. 30점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30으로 일단 써서 셀 서식에서 점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가가지고 지표준 뒤에다가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30 뒤에 점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점수 30점을 한번 모든 테두리 하나 하고요. 이 값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기존의 총점 구해진 데다가 추가로 더하기를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수식 입력줄 끝에서 플러스 하거나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플러스 입력하시면 되고요. 기본 점수 요 30점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채우기를 하시면 30점이 더해져서 계산이 됐는데 다른 값들도 다 더해졌나요? 자, 지금 여기는 요 값이 더해졌죠? 또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갈 때 한 칸씩 바뀌어서 이동이 됐죠? 자, 기본 점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야 되는 고정된 값이죠. 그럴 때는 여기에 N사라고 하는 요 셀 있죠? 요 셀을 우리 그냥 클릭하시고 F4 눌러주시면 돼요. 커서가 여기 뒤에 있어도 되고 N하고 4 중간에 있어도 되고 N 앞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F4 이렇게 눌러서 달러 표시가 다 나오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바로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은 똑같이 자동 채우기 하면은 자, 똑같이 30점이 더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여기 있죠. 수식 입력줄에서 셀을 찍어 보시면 다음 칸에도 바뀌지 않고 30점이 적용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 값과 이 값이 이렇게 더해진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절대참조를 써야 되는 상황, 어쩔 때 절대참조를 써야 되는지 이 값이 반복되는 값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게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더해놓고 갈게요. 순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순위는 총점이 높은 사람이 1등이 되게 우리가 순위를 지난 시간에 한번 구해봤죠?
랭크 함수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랭크는 어떻게 썼나요? 첫 번째. 랭크 수식을 좀 보면 랭크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이죠. 두 번째는 순위를 구할 범위. 세 번째는 순위를 구할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는 이 405점 이 값이 몇 등인가가 되는 거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이 셀이 되겠죠. 순위를 구할 범위는 총점 중에서 우리는 순위를 구할 거죠. 그러면 이 범위를 다 잡고 이 범위는 바뀌지 말아야 되겠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키보드 F4번 누르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순위를 정할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큰 수가 1등이 되게 할 건지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할 건지 정하는 건데 큰 수가 1등일 때는 0이나 생략하죠. 큰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0이나 생략으로 표현을 했어요. 작은 수가 1등이 되게 처리하는 방법은 오름차순이라고 했고요. 2를 적어줬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랭크 함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fx 눌러서 R 한번 한영키 바꿔주고 R 한번 찍어주시고 RANK 바로 나오죠. 확인을 하고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총점 이 값이 되겠죠. 레프는 순위를 구할 범위가 됩니다. 총점 중에서 몇 등인가 총점의 범위를 다 잡아주고 F4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순위를 구할 범위는 바뀌지 않는 고정된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중에서 순위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F4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오더에는 큰 수가 1등이 되게 순위를 구할 거니까 0이나 생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0이라고 인수를 적어줬습니다. 함수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인수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생략보다는. 확인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등자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하셔도 되고 셀을 더블 클릭하셔서 맨 바로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결합시키는 기호를 붙여줍니다. AND 연산자라는 기호를 붙여요. 그리고 큰 따옴표를 쓰고 등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순위가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이 300점 이상이면 1등급, 총점이 200점 이상이면 2등급, 그 미만이면 3등급 이렇게 등급을 판단하라고 했네요.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을 처리할 때 if 함수를 사용했죠. if는 첫 번째가 조건이고요. 조건을 처리하고 두 번째 칸에는 참이면 뭐라고 쓸 거냐. 마지막 칸에는 거짓이면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렇게 적어줬었죠.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 한번 해볼게요. fx 눌러서 자, 여기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 또 한영키 바꿔주고 I 누르시죠. 확인.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총점을 가지고 할 거예요. 총점이 첫 번째 총점 값을 클릭을 합니다. 자, 300점 이상이면 그랬어요. 거나 같다 300 이렇게 다 300점은 넘겠네요. 제가 아까 총점에다가 좀 값을 좀 더해놔서 400점 이상으로 바꿔볼게요. 조건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400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쓰면 돼요. 1등급 이렇게 쓰고 밑에 칸에다가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칸에다 클릭을 하면 위에 1등급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서 표시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40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그렇지 않을 때 다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커서를 false 맨 마지막 칸에 내려놓고 다시 if를
써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2등급밖에 없으면 바로 2등급을 쓰시면 되는데 2등급, 3등급 조건이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if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true에서 커서를 놓고 하시면은 반드시 안 된다 그랬죠. false에다가 꼭 찍어놓고 if를 추가를 시켜줄 건데 추가시킬 때는 우리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검정 삼각형 이거 누르셔갖고 if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 틀린 거예요.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 것은 자, 1등급을 글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시 if 창이 바뀌는데요. 커서가 이 if가 이쪽에 두 번째 칸에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꼭 우리는 마지막 칸에다 놓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원래 if 창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이 if라는 두 번째 있는 if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칸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건을 제가 350 이상으로 좀 바꿔볼게요. 전체적으로 값이 높게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자, 또 총점이 항상 첫 번째 총점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총점이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35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50 이상이면 2등급이라고 쓸 거죠. 2등급.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거는 3등급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시면 해당 값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if 우리 중첩 if 이제 많이 쓰이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추천 여부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추천 여부는 9번 문제네요. 자, 9번 문제는 if 함수를 사용해서 총점이 350 이상이면 5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총점이 350이 넘은 사람한테는 5라고 한번 하고 아니면 그냥 공백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것도 if죠.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if 함수를 쓰는 거예요. fx 눌러서 일단 한번 또 클릭해주고 i 아니면 최근 사용한 함수에 if 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총점 값을 클릭을 해요. 총점이 350 이상이면 그랬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3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350 이상이면 true에다가 우리는 영어 대문자로 5라고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빈칸으로 두라고 했죠. 미만이면 공백. 공백은 우리 큰 따옴표 2개로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큰 따옴표 2개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쪼개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50점 이상인 것이 많네요. 이런 결과는 데이터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제가 사회를 점수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2등급으로 떨어졌고 뭐 수학도 뭐 77점 이렇게 바꿔보면은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이 결과는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수식은 한번 수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부분은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 값만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 값은 바꾸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합계 이런 거는 이제 구하실 수 있죠. 합계 구할 때는 fx 눌러서 sum 들어가셔야 되죠. sum에 가서 우리는 이 합계는 요 위에 있는 값들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서 옆으로 채우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채우기 핸들은 이렇게 옆으로 끌어주셔도 됩니다. 자, 평균은 우리 에버리지 함수 써서 구하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할 범위 자동으로 나오지만 그 범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는 자동으로 나오는 범위는 확인하셔야 돼요.
에버리지 있고요. 평균을 구합니다. 그랬네요. 확인을 하고 봤더니 자동으로 범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연속된 범위를 의미하니까 D4부터 D14까지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구해져 버리면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10번 값까지만 구하셔야 되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범위만 차트에 그 평균 값에 구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 되겠네요. 최고점을 구할 때는 우리 제일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 max 이용하시면 되죠. fx 눌러서 여기다가 또 m 찍어주시고 밑으로 좀만 내려오면은 max라고 있고요. 확인 해서 마찬가지로 이 범위도 자동으로 나오는 범위는 지우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잡아주시라 확인하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 하겠습니다. 네, 최하점은 민이죠, 민. fx 눌러서 클릭하시고 m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나의 그 국어 점수들의 최하점을 찾는 거니까요. 국어 점수들의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옆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함수 사용법이 내가 원하는 범위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쉽고요. if가 들어가면 랭크나 if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연습을 여러분께서 해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손에 익히셔야 이게 조금 이제 쉬워지는 거고요. 우리는 저 수업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낯설고 어렵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셔야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내 손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우리가 세려고 해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야 되죠. 이 중에서 1등급이 몇 명인지, 이 중에서 2등급이 몇 명인지 이렇게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셀 때 쓰는 함수가 count if죠. 조건에 맞는 개수, 이걸 세는 함수예요. 지금 열려있는 파일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인데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지금 톡 질문 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파일은 지난 시간에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인데 그게 한글 파일이에요. 새로 작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데이터 내용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개수를 셀 때 우리는 count if 함수예요. count if 함수가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였죠.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 칸에는 범위를 잡고요. 두 번째 칸에다가는 조건을 적어줍니다. 자, 범위라는 것은 어딜까요? 이 값들 중에서겠죠. 여기 써져 있는 등급들 중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이 1등급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fx 눌러서 count if 들어가시면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나왔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어디라고 그랬냐면 등급들의가 범위죠. 레인지에다가 이 등급의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이 중에서 크리테리아라는 것은 조건인데요. 제가 일단 1등급을 적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자동 채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등급 이렇게 찍어줄게요. 카운트 if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다. 확인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는요. 2등급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등급 중에서 2등급에 만족하는 개수죠. 3등급 자리에는 이 등급 중에서 3등급에 만족하는 개수죠. 지금 카운트 if를 3번을 써야 될 상황인데 지금 같은 패턴의 데이터를 3번을 함수로 써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절대참조 이런 거를 참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는 범위가 등급 범위고요. 그러면 이 범위는 공통으로 쓰이니까 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조건들은 제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한 칸씩 밑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이 1등급 하나만 찍어가지고 자동 체육을 이따가 조건을 쭉 하면 자동으로 2등급, 3등급으로 값이 바뀌겠네요. 연속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채우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첫 번째 수식에서 fx를 다시 누르시면은 이렇게 count if 창이 뜨죠. 다시 나오고요. 레인지에다가 범위를 바뀌지 말아라 라고 F4 고정을 해줘요. 다시 한번 창에 들어갔다가 왔을 때는요. 블럭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뒤에 것만 이렇게 커서만 클릭만 하시면 그 뒤에 있는 값만 우리가 F4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F4 해주시면은 이 범위가 고정이 될 거고요. 이 I14 셀은 밑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줄 거니까 이 범위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1등급이라고 적어버리면 이 적은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적는 것보다는 내가 자동 채우기를 할 목적이라면 셀을 그냥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다시 해보면 자 2등급 해가지고 우리 수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요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라고 원하게 맞는 조건이 처리가 됐죠. 또 수식 입력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거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명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지표준 뒤에다가 명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 뒤에 명자가 붙어서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추천 인원은 여기 추천 여부가 동그라미인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자, FX 눌러가지고 우리 조건에 맞는 개수죠. 조건에 맞는 개수. count if 방금 최근에 썼던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count if 들어가시면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중에서 크리테리아는 우리 아까 영어 대문자 O였잖아요. 영어 대문자 O라고 찍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동그라미 써져 있는 거 하나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채우기 할 거 아니고 한 개만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O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구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X라고 이렇게 써 있었으면 반드시 count if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5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니까 반드시 count if를 써야 되지만 자, 옆에다가요 제가 fx 눌러서 count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한영키가 안 바꿔졌네요. count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범위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랬더니 이것은 공백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다 입력이 돼버렸네요. 그냥 값을 안 썼으면은 이게 카운트만 써도 나올 건데 아까 우리가 if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를 공백 처리 값으로 뭔가 값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함수가 뭐였냐면 count 함수가 있고요. count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 blank 함수를 좀 같이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이 count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숫자가 몇 개 있냐. count는 숫자 플러스 문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count blank 함수는 공백의 개수를 세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함수 수식으로 이렇게 큰다음부 두 개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5라고 입력을 하고요. 가지고 5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이 값들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F6 눌러서 최근에 사용한 거에 제가 아까 카운터를 썼으니까 카운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7개라고 나오죠? 그죠? 우리가 들어있는 거, 0 동그라미라고 들어있는 게 7개인 거예요. 이게 카운터 함수가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x를 쓰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계속 추가돼 버려가지고 10개가 되죠. 5든 x든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를 다 세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 들어있는 것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죠. 이렇게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개수를 다 세버려요. 그죠? 이게 카운터예요. 반면에 카운트 함수는 여기 범위를 이렇게 한번 이 0은 0이 아니고 영어 대문자 5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모두에 가서요. 카운트 함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숫자가 3개가 있죠. 숫자 3개. 1로 3개 제가 써놨죠? 이게 카운트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워보면은 숫자를 다 지우면 숫자의 개수는 0이죠. 자, 이게 카운터가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든 문자든 들어있는 것의 개수는 다 세는 거다. 아까 여기에 공백이라는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값이 공백인 게 아니고 공백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카운터로 처리했을 때는 10개가 나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쓴 게 아니니까. 반면에 이제 카운트 블랭크 이 노란색 범위를 볼게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시게 되면은 카운트 블랭크는 이제 비어 있는 것의 개수잖아요. 빈 칸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확인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우리는 비어 있는 거 공백이 3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수를 셀 때 무조건 내가 숫자의 개수만 세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문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값이 입력이 안 된 것들만 개수를 세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에 맞게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요금 안 낸 사람들 미납이라고 체크할 때 미납자 수가 몇 명인지 아니면은 값을 입력을 안 했을 때 이렇게 빈 칸들이 몇 칸씩 있는지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카운트 블랭크 함수 이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뭘 구해 볼 거냐면 뭘 구해 볼까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합계를 구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문제가요. 등급이 1등급인 사람의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문제가 뭘 구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나요? 등급이 1등인 사람의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냥 국어 점수의 합계는 우리가 이렇게 썸을 가지고 다 잡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이 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국어 점수를 찾고 싶어요. 자, 이것은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이 있죠. 조건은 등급이 1등급이라는 게 조건인 거죠.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그걸 구할 때 쓰는 함수가 SUMIF라는 함수예요. SUMIF. 자, SUMIF는 앞에서 COUNTIF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COUNTIF의 인수가 범위하고 조건이었죠. 이 범위하고 조건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count if 요거 구해놨던 거 fx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함수 마법사 창에 보시면 range라고 써져 있고요. criteria라고 써져 있는데 이 두 칸이 sumif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sumif는 어떻게 사용하냐? sumif는 첫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count if하고 똑같아요. count if도 알기 쉽게 여기를 조건 범위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count sum if는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그럼 이것은 count if하고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가 나와요. 요거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합을 구할 범위 자리만 추가가 됐고 조건 범위와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뭘까요? 등급이 1등급이라는 사람의 국어점수 합계에서 조건은 뭘까요? 조건. 조건의 의미는 1등급이죠. 1등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조건이 1등급이기 때문에 조건 범위는 어디를 뜻할까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건 범위라는 것은. 자, 그러면 조건이 1등급이라는 게 이게 조건이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이 등급들이겠죠. 이 등급들 중에서 1등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 합을 구할 범위를 마지막에 적어주는데 합을 구할 범위는 뭘까요? 국어점수 합계죠. 그러면 국어점수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색깔을 한 칸 칠해서 요 칸이다라는 걸 표시해 놓고 fx 눌러가지고 sumif를 한번 살펴볼게요. sumif 함수에 들어가시면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자, 확인을 하면 자, range와 criteria는 방금 우리가 count프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sum range. 자, sum range라는 말은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그래서 range라는 칸은 조건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라고 나왔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 또는 뭐 수식 이런 겁니다. 라고 나오죠. 자, sum range는 아까 합을 구할 실제 셀이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range에다가 아까 조건이 등급이라 했으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조건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이 등급들이 되겠죠. 1등급부터 이렇게 쭉 등급들 값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크리테리아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1등급 그랬죠? 1등급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클릭해도 되고 1등급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sum range라는 게 있네요.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우리는 국어 점수의 합계예요. 그죠? 합계를 구할 결정 그 항목은 국어 점수인 거죠. 그래서 sum range에다가 국어 점수의 범위를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어 점수의 합계가 나오죠. 자, 요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의 합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면 190 나오네요. 1등급이 2명이니까 95하고 95하고 해서 190이라는 값이 나오고 수식 입력 줄에 보시면 자, sumif 조건에 맞는 합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조건 범위예요. 이 중에서 1등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것의 합계가 되는 거고요. 이 조건 범위는 반드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1등급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조건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죠. 조건이 뭔가. 그러면 이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좀 중지를 할 건데 공유 중지가 잘 안 되네요.
자,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출석 한 분만 더 부처를 하고요. 이제 제가 비디오가 꺼져 있었네요. 네, 기록 잠깐 중지하겠습니다.